안녕하세요. 어바웃 채널의 다립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법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디자이너는 과연 아트를 하면 안 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 일을 할 때 가끔씩 이제 좀 나만의 창의성을 발휘를 하거나 또는 되게 개성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넌 디자이너지 아티스트가 아니잖아, 또는 뭐 상사한테 너 아트 하지 마라, 이런 좀 피드백을 많이 듣곤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디자인과 아트는 정말 다른 것인지, 디자이너는 절대 아트를 해서는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디자인과 아트가 다른 것인가? 접합점은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트는 좀 더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분야이고, 디자인은 좀 더 남을 위해서 하는 표현 방식이고, 또 아트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디자인은 객관식이고, 이렇게 아트와 디자인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평가들이 많지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트와 디자인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현대예술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트는 결국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흔히 디자인은 정확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늘 명확해야 하는 디자인은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지 않아야 할까요? 저는 디자인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아트는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메시지의 근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자인은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베이스가 그 디자인의 명확한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트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디자인은 명확한 그 디자인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에 있어서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즉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제가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이미지를 크게 화폭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할 거예요. 누군가는 인간의 허영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보고 황홀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그림에서 영속성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아트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디자인의 의도는 어떨까요? 디자인의 의도는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디자인이 지향하는 보다 명확한 의도, 목적성이 더 중요해요. 아까 아트와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제가 다이아몬드를 크게 이미지화 시켰다고 해봅시다. 이 이미지에는 명확한 디자인적인 의도가 들어있을 거예요. 가령 어떤 주얼리 브랜드의 새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겠죠. 이때 이 이미지에 담겨있는 톤, 이미지가 뿜어내는 느낌, 거기에 사용되는 폰트와 컬러 등이 이 광고와 브랜드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납득할 수 있게 잘 담아내야 해요. 하지만 디자인도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디자인에 가진 예술성이 그 목적과 얼만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즉 메인 컬러나 조명의 느낌, 사용되는 폰트, 표현되는 주얼리의 텍스처 등 아트적인 요소를 보며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 이미지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와 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가능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 그 디자인의 의도라는 큰 틀 안에서는 벗어나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프랑스에서는 개념 예술을 잠깐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 벨기에 와서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확실히 예술 학교를 다녔을 때랑 그다음 디자인과를 다녔을 때 어떤 교수들의 지도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보자르, 즉 제가 이제 예술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작품 속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좀 더 방향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는지, 어떤 기법을 써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조금 더 중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디자인과는 그 디자인의 의도를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 디자인이 노출되는 타겟층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금 더 그 디자인 안에 이런 의도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중점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 남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데, 디자이너가 그걸 홀로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득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건 아트의 영역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범하는 디자인과 아트의 실수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지켜진다면은 아트와 디자인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디자인 쪽으로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의도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그 위에는 얼마든지 아트적인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내가 마음대로 창의력이나 개성을 뽐내려고 하니까 아트 같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텍스적인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 어떤 작품에 들어간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내 디자인에 되게 놓으려고 하고, 이게 나름 나는 상업적인 디자이너와는 달라, 나는 좀 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야 라고 나름의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를 지금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좀 반성하게 만들었던 계기 중 하나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약간 디자이너들한테는 바이블 같은 책이죠. 하라케냐의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좀 많이 깨우치고 반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어떤 철학과 메시지는 우리가 예술에서 다루는 그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디자인의 의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더 납득이 될 수 있고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하게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바탕으로 실제로 디자인과 아트를 굉장히 넘나들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하라케냐의 무지 광고 캠페인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라케냐가 무지의 아트 디렉터를 맡으면서 선보였던 캠페인 이미지인데요. 되게 광활한 그런 자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무지의 그런 비움이라는 철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만 사실 따로 놓고 보면은 사진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되게 사진 예술 같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만약에 우리가 예술적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텅 비어있는 이런 광활한 이미지들 또는 황량한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비움이라는 철학을 표현하고, 또 이 작품 이미지를 보면서 공 또는 비움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마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황량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비어있지만 그 자체로 어떤 체험이 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고, 또는 누군가는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비움이라는 뜻이 될 수 있나? 이 이미지는 자연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거는 되게 이 작업을 예술적 관점으로 접근한 방향입니다. 그럼 이 작업을 디자인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움이라는 감정이 무지의 브랜드적 철학과 맞물리면서 상표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런 모든 걸 비워내고 제품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무지의 마케팅 전략이면서 또는 브랜드적인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잡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예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I love 뉴욕 로고인데요. 사실 이 로고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팝아트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로고를 보면서 저마다 갖고 있을 뉴욕에 대한 전혀 다른 어떤 감정들 또는 추억들 또는 애정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로고는 경제 불황 속 뉴욕을 새롭게 리브랜딩하고 또 관광 산업을 다시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마케팅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작업은 아트다 또는 이 작업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구분짓기가 되게 모호한 작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사에서도 굉장히 의미있게 다루는, 현존하는 가장 의미있는 현업 에이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프랑스의 M&M 파리라는 에이전시입니다. M&M 파리는 미카엘과 마티아스, 이 두 프랑스인이 1992년에 설립한 디자인 에이전시인데요. 보그의 아트 디렉터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샹젤리제에 새로 생긴 라파이트 백화점을 브랜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디자인 작업을 보면은 그 자체가 그냥 사실 거의 예술 작품이에요. 폰트를 해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래픽들을 해체하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게, 그래서 되게 마르지엘라나 꼼데 가라스 같은 그런 아방가르드하고 해체주의적인 그런 패션 브랜드들과도 많이 콜라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의 작업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 디자이너의 어떤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냥 상업적인 작업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은 한때
되게 막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막 그래픽 디자인들이 엄청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좀 대중화시킨 게 저는 M&M 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디자인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런 멋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치프라는 에이전시입니다. 이들은 진짜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미스치프라는 그룹은 예술가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은 그 작업을 선보이는 방식이 굉장히 디자인적 프로세스에 가까워가지고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미친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뭐 신발, 식품 또는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정말 제한 없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냈는데요. 이번에 아톰 신발을 제작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또는 뭐 부자들에 대한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정말 기상천외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되게 개념적인 주제를 다루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떤 디자인적인 의도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상품 또는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디자인과 아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차이점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계를 잘 넘나들면서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에이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결국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탄탄한 의도와 그에 걸맞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위에 뭐 아트든 뭐든 어떤 짓을 해도 그걸 쉽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디자인이 아무리 상업적이고 마케팅적인 영역이 크다고 해도 분명히 크리에이티브한 분야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 그리고 감각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확실하고 또 명확한 의도 안에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